1차원 이직 모델 니어리스트 네이버 뭐 이 말 사실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인터랙션 제일 간단한 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푼다는 게 뭐냐 근데 이건 몇 번 강조했는데 푼다는 건 파티션 펑션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이걸로부터 프리 에너지를 계산하고요. 이걸로부터 모든 걸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션 펑션을 계산하는 게 이제 최고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 이직 모델은 마이너스를 일부러 이렇게 있어 보이게 쓴 다음에 뭐냐면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되고 모든 스핀에 대해서 플러스 J가 어색하지만 사실은 마이너스를 앞으로 뺐으니까 그런 거고 IJ, SI, SJ가 되죠. 그리고 J는 페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이니까 0보다 큽니다. 제가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게 이직 모델 이거 파티션 펑션 계산할 때 제일 어렵게 만드는 게 이거라고 의외로 이거라고 했는데 이웃 한 스핀이라는 게 저게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다행히 1차원이면 저게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1차원이면 말 그대로 여기 그냥 쭉 늘어서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늘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번째 스핀을 잡으면 요거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i-1번째 스핀 그리고 i 플러스 1번째 스핀이 있고 요렇게 상호작용하겠죠. 멀리 갈 게 없습니다. 이미 니어리스트 네이버라고 못 박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 요 부분이 그냥 저 꺽쇠라는 무서운 교 대신에 간단하게 그냥 i랑 i 플러스 1만 생각하면 돼요. i 마이너스 1은 뭐냐 그러면 저 이렇게 한 다음에 요 i를 1번부터 m 마이너스 1번까지 쭉 다 더하면 다 처리됩니다. 쭉 왼쪽부터 이렇게 쭉 처리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테이션을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게 노테이션 때문에 나중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저 파티션 펑션 계산할 때는 볼츠만 팩터 위에 올리기 때문에 항상 저 해밀토니안에 베타가 붙습니다. 또는 KBT가 나눠져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소문자 H를 베타 곱하기 대문자 H라고 이렇게 정의해가지고 어차피 항상 붙어 다닐 거기 때문에 저렇게 쓰자는 거고 대문자 K는 베타 곱하기 J라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때 파티션 펑션을 계산하는 거는 이제 소문자 H와 대문자 K와 N의 함수가 되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스핀에 대해서 트레이스 오퍼레이션인데 모든 스핀에 대해서 이거를 전부 다 더하는 건데 이 볼츠만 팩터를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지수함수에 저게 마이너스 베타의 H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베타랑 대문자 H를 소문자 H로 했고 베타랑 J를 곱한 거를 K로 썼고 지금 마이너스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 뭐가 되냐 이게 깔끔하게 이렇게 됩니다. 부호도 플러스로 바뀌어서 소문자 H의 스핀에 대한 썸 그리고 대문자 K의 자 스핀에 대한 썸인데 원래 이거였죠. 원래 이건데 지금 저거를
1차원이기 때문에 뭘로 할 수 있냐면 이거를 그냥 i라고 쓰고요. j를 언제 오지? i 플러스 1이라고 쓰고 이거는 당연히 1부터 n까지인데 저거는 1부터 n-1까지죠. 그러면 가운데 연결된 것들만 쭉 이렇게 밀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풀면 됩니다. 근데 의외로 요 n-1 때문에 조금 귀찮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루는 게 이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 1차원이 여기 스핀들이 쫙 있으면 1번부터 쫙 있는데 마지막에 n-1 n번째 스핀이 있죠. 실제로 이렇게 파이나이트하게 여기서 딱 끝나버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n번 오른쪽에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진짜 비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거를 프리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게 대칭이 깨져 있어요. 왜냐하면 저 1번이랑 n번 스핀 제외하면 모든 스핀은 양쪽이랑 상호작용을 하는데 저 1번이랑 n번만 한쪽으로만 상호작용해요. 그래서 대칭이 조금은 깨져 있는데 어차피 저 n이 되게 커지면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일단은 H0인 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H0이 아닌 거를 고려하려면 나중에 배울 트랜스포 매트릭스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은 아닌데 어쨌든 일단은 제일 쉬운 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파티션 펑션은 저 스핀에 대한 모든 스핀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저것도 그냥 다 풀어서 써버립시다. S1, S2 이 모든 썸이 다 있고요. 그리고 지수함수에 이제 K 딱 하나만 있죠. 1번부터 n-1까지 SI, SJ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변수 치환을 딱 해주면 되게 편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에타 i라는 변수를 si 곱하기 si 플러스 1로 정의를 합니다.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그럼 이거는 i가 1번부터 n-1까지 정의가 되고요. 왜냐하면 저 n은 저 n 플러스 1이 정의가 안 되니까. 치환을 해놓고. 그러면 뭐냐? 모든 스핀 컨피규레이션이 뭘로 쓸 수 있냐면 S1 첫 번째 스핀하고 에타 1하고 에타 2 쭉 해서 에타 n-1 요 값들로 모든 스핀이 다 결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에타 1은 뭘 결정하냐? 에타 1은 S1과 S2가 같은 부호인지 다른 부호인지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S1이랑 에타 1으로 S1과 S2가 다 결정됩니다. 똑같이 연쇄적으로 쭉 이렇게 점화식처럼 정의되는 건데 S1만 결정되면 에타 1에 의해서 S2가 결정되니까 S2가 결정되고 에타 2가 결정되면 이것 때문에 S3가 결정되고 쭉 이렇게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S1부터 SN까지의 스핀 컨피규레이션을 전부 다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 다 쓰는 대신에 지금 에타는 뭘 뜻하냐면
지금 저 i번째 스핀과 i 플러스 한 번째 스핀이 같은 방향인지 다른 방향인지를 알려주는 그 변수예요. 그러니까 초기 조건 딱 주고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만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 쭈루룩 다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저 n개의 세트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트인데 n개의 세트인데 n개의 세트가 전부 스테이트를 스페시파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S1부터 SN까지를 다 써놓는 거나 S1 다음에는 에타1을 해가지고 에타 n-1개 뭐 이것도 어쨌든 이것도 n개죠. 그러니까 저 n개로 스페시파이 하든 아니면 S1부터 SN까지로 스페시파이 하든 똑같다는 거예요. 저게 뭐 중간에 뭐 앰비규이티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썸을 저거를 S1이라고 쓰고 저거를 S2에 대해 썸을 하든 아니면 에타1에 대해서 썸을 하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에타1에 대해서 에타1이 S2로 어차피 결정할 거고 어차피 양쪽을 다 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전부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쭉 이렇게 해서 에타 n-1까지로 전부 더하는 것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요거를 하는 거랑 요거를 하는 게 수학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 번씩 더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근데 이렇게 쓰면 좋은 게 뭐냐? 이렇게 쓰면 당연히 좋은 게 이 지수함수가 이제 대단히 편하게 바뀝니다. 익스포넨셜이라고 쓸게요. 노트에는 이렇게 썼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 SISJ가 이거 이렇게 써야겠죠. 이렇게 됐네. 요게 그냥 에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왼쪽은 그대로인데 오른쪽이 엄청나게 갑자기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요게 그러면 저게 지수함수 속에서 전부 더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K에 n1 더하기 n2 더하기 쭉 해서 n에 n-1까지 쭉 더하는 거죠. 지수함수 속에서 더하는 거니까 다 쪼개지죠. K 곱해지죠 이제. 마이너스. 그러면 지금 각자의 에타에 대한 인덱스로 전부 지수함수가 팩토라이즈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가 가능하냐? 앞에 S1에 대한 썸만 놓고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거에 대한 썸만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쭉 해서 에타 n-1에 요거까지 전부 다 이렇게 다 팩토라이즈 된 거의 썸이기 때문에 저렇게 쪼개져 버려요. 거의 다 왔는데 이게 지금 괜히 뭐 에타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대해서 KS라는 거를 하면은 저게 이거잖아요.
이거는 2배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k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하나하나가 전부 이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S1에 대해서 더하는 거고, 요게 2배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k가 m-1개가 있는 겁니다. 각각이 전부 이제 여기 기여를 하겠죠, 이렇게. 하나씩 다 기여를 하겠죠, 이렇게. 얘는 뭐냐? S1 이제 없는데. S1이 없는데, S1이 없더라도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상수를 2번 더하는 거니까 그냥 2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2배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1차원 프리 바운더리 컨디션에서의 파티션 펑션을 정확하게 내요. 물론 h가 0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다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대단히 애널리틱한 함수기 때문에 저기서 뭐 이상한 게 나올 게 전혀 없습니다. 저 k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k가 0으로 가거나 원대로 가거나 그런 거 아니면 뭐 그럴 나올 게 별로 없고, 대신에 여기서는 이 프리 바운더리 컨디션 했으니까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이건 아이패드가 빛을 발하는 순간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계속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쭉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n번 스핀의 오른쪽에 1번이 다시 나오고요. 1번 스핀의 왼쪽에는 n번이 있다, 이렇게. 이런 거를 periodic boundary condition 이렇게 말하고,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약자로도 쓰죠. PBC라고. 이거는 비교적 작은 시스템으로 무한대 시스템 같은 걸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쉽게 말해서 S의 n 플러스 1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S1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게임 같은 데서 반복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Sn 플러스 2는 이제 S2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모듈러스 연산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경우에는 이제 아까 없었던 하나가 또 생기는데, 아까는 Sn-1 곱하기 Sn 마이너스 j 여기까지가 끝이었는데, 앞에 쭉 있다가 이제는 추가로 또 있죠. j Sn 곱하기 Sn 플러스 1인데 Sn 플러스 1이 그냥 S1이니까 요 항이 하나 새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피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 할 때는 계산하면 다른 건 다 똑같고요. 네. 얘는 여기다가 k에 n-1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k에 sn, s1 요게 이렇게 마지막 게 저게 추가로 들어가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에타를 써가지고 에타 포멀리즘을 써보면 그러면 역시 S1이 있고 에타 1부터 쭉 해서 요 세트가 여전히 스테이트는 전부 다 스페시파이를 합니다. 저 에너지 항에 저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잘 보면 SN이라는 건 저 n번째 스핀의 부호는 SN-1 곱하기 에타 N-1이죠. 왜냐하면 저게 에타가 저게 같은 부호인지 반대 부호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SM-2에다가 SM-이란 말이에요. 얘는 SM-3에다가 SM-3. 이게 뭐 하는지 알겠죠? 이제 저게 쭈루룩 다 하면 결국에는 뭐가 남냐 하면 이거는 SN에다가 이거를 쭈루룩 전부 다 곱한 거랑 같아야 돼요. 저 연쇄를 끝까지 다 하면 저 1번까지 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요 항이 이제 뭐가 되냐? SN이 이거니까 이거는 S1이 여기 추가로 됐으니까 S1의 제곱에다가 에타 1부터 쭉 전부 다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1이니까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는 게 뭐냐? 남는 거는 앞에 거는 그대로 가고 이것도 역시 에타로 이렇게 곱하는 거 다 할 거고 앞에 항들은 더하는 거였고 뒤에 항은 K에 전부 다 곱해진 거 이게 됩니다. 앞에 거는 쪼개지는데 그래서 뒤에 거는 저게 지수함수 속에서 곱셈이라서 함부로 쪼개면 안 되죠. 뭐 실수하기 쉬운 거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쪼개서 쓰는 건데 앞에 있는 것들은 저 앞에 S1이 어차피 2배가 될 거라서 2배 미리 써놓고요. 그 다음에 에타 1부터 쭈루룩 전부 다 더해서 -1까지 가고 그 다음에 앞에 걸 이렇게 그대로 써놓고 지금 이것까지는 쪼갤 겁니다. 이거를 앞에 있는 쭈루룩 다 더하는 거 곱하기 이거이긴 하거든요. 이건 다 곱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 거는 더하기로 연결되고 뒤에 건 곱하기로 연결된 거. 저거 두 개는 저 두 개 사이 연결은 플러스니까 저렇게 쪼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가 이 지수함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테일러 시리즈 전개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짓을 왜 하나 싶을 텐데 요거를 요렇게 바꿉니다. 물리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일부러 어렵게 쓰는 게 문제를 풀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에타 1, 에타 2 쭉 해서 n-1에 알파승을 전부 더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거를 다시 여기 써주면 여기다가 이제 그냥 곱한 형태가 되죠. 요런 형태가 돼요. 이거를 저렇게 쓰고 나면은 저게 지금 전부 다 에타 원, 그러니까 다 쪼개지는 형태거든요. 무슨 말이냐? 지금 요거는 전부 이런 식으로 다 곱해지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전부 다 합치면 뭐 어떤 형태가 되냐면 각각의 에타 i에 대해서 저게 서메이션 앞으로 써주면 요런 형태가 됩니다. 이거의 알파 승에다가 요게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나왔고요. 이거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저거를 전부 저렇게 더해주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앞에 썸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 2배에다가 주르륵 이건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잘 보면 지금 여기서 이 서메이션을 그거를 요 순서를 알파에 대한 썸을 밖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나머지가 이제 에타랑 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각각은 사실은 더 곱해져 있고 거기다 이게 추가로 더 곱해진다.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지금 여기서 에타 i란 인덱스가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이거는 그냥 여기 인덱스 다 없애버리고 이걸 한 다음에 이거에 m-1승이 되죠.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보면은 지금 이거는 에타가 -1과 +1이 가능하니까 -1의 알파 승에 이거 더하기 요게 되죠. 요게 요 저항 자체가 알파가 2분 짝수일 때는 2배 하이퍼볼릭 코사인 K고요. 알파가 짝수 그 홀수일 때는 2배 하이퍼볼릭 사인이죠. 이게 교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정리하면 2배에다가 홀수 짝수를 이제 나눠서 쓰기 위해서 인덱스를 K라고 바꿔서 이렇게 쓰면은 0부터 무한대까지는 짝수인 거를 먼저 생각합니다. K에 2K 에다가 하이퍼볼릭 코사인 K 이거에 m-1승 이 되고 홀수를 처리하면 이렇게 돼서 2K 플러스 1에다가 K에 2K 플러스 1 2배 하이퍼볼릭 사인 요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하필 K를 써서 좀 그렇긴 한데 이 소문자 K는 사실 여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계산해 보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이거 하이퍼볼릭 코사인 K예요. 이거 하이퍼볼릭 사인 K고. 왜냐하면 이거 이 테일러 시리즈가 이걸 요렇게 쓴 다음 일단 요거의 테일러 시리즈 중에서 짝수만 모으면 얘가 되고 홀수만 모으면 얘가 되거든요. 정확히 그 꼴입니다. 저게. 그래서 저렇게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헤매느라 괜히 시간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훨씬 더 깔끔하게 됩니다. 우베아 하이퍼볼릭 코사인 K의 n승 더하기 2배의 하이퍼볼릭 사인의 n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리어딕 바운더리 프리 바운더리 컨디션일 때는 이렇게 하이퍼볼릭 코사인 항만 이렇게 나오고 그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일 때는 뭐 이렇게 조금은 더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거 이용해서 이걸로 이제 F 구하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애널리틱하고 뭐 그런 건 다 보장이 되는 부분이죠. 또 하나가 보면 여기 뭐 리커시브한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학부 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h가 0이면 리커시브한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n개 원디 체인, 그러니까 n개의 스핀으로 이루어진 체인에서 파편 펑션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잖아요. 에타 같은 거 도입 안 하고 쓰는 방법인데 이게 k의 S1, S2 더하기 k의 S2, S3 쭉 해서 k의 SM-1 이 프리 바운더리 컨디션이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스핀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거는 쭉 해서 이제 스핀이 SN 플러스 1까지 해야 되고 이거 쭉 해서 앞에서 나온 것까지 한 다음에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건데 이렇게 써볼게요. 저 더하기긴 한데 분리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쓴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SN 플러스 1이라는 게 개입된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게 SN이 요게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간에 SN 플러스 1이 플러스 1일 때 한 번 들어가고 마이너스 1일 때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SN 이렇게 되고 요게 2배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KSN인데 사실은 KSN은 의미가 없는 게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이분 펑션이기 때문에 저 SN이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상관없이 그냥 요게 돼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모아보면 요거는 Z가 이거는 스핀 개수가 n개일 때 그냥 이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거 수학적 귀납법처럼 이게 zn에다가 그냥 2배의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k가 돼요. 근데 이거랑 똑같이 하면 그러면 이 관계가 n이 뭐든지 상관없이 다 성립할 테니까 이거를 쭉 하면은 n 플러스 1이라는 게
스핀이 1개일 때에다가 2배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K를 한 거에 n승이 됩니다. 근데 스핀이 1개인 건 트리비얼해서 이거는 이게 파티션 펑션이 이쯤 되면 이제 파티션 펑션의 정의를 다 생각해야 되는데 저게 가능한 경우의 수 대충 그런 거라서 이거는 사실상 뭐냐면 지수함수의 0승을 S1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2가 됩니다. 이거. 해밀토니안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2배 하이퍼볼릭 코사인 K의 n승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n 플러스 1일 때니까 하나일 때는 2배의 이 하이퍼볼릭 코사인 K의 n 마이너스 1승. 아까 정확하게 계산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프리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의 뭐 그런 의미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거는 보면서 잠깐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프리 바운더리 컨디션일 때 구한 그거 바탕으로 이건 계산해 보는 게 낫겠네요. 시간 좀 걸리긴 하겠지만. 어차피 어차피 연력학적인 걸 주는 거는 이거기 때문에 프리 에너지이기 때문에 NOK라는 건 이제 입작 개수 n 외부 자기장 없이 커플링 콘스탄트 곱하기 베타가 K라는 이거일 때 요게 마이너스 KBT의 로그의 Z인데 Z가 프리 바운더리 컨디션일 때는 이거였죠. 2배의 n-1이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이거를 쪼개면 2에는 n승이고 하이퍼볼릭 코사인에는 n-1승이죠. 코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승수 저렇게 쓰죠. 그럼 저거 로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 분리되면 결국에는 이게 남습니다. nkbt에다가 로그 2가 남고 일부러 저 n을 앞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게 n 없어지고 n-1만 남는데 저거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게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간다. 시스템 사이즈가 무한대로 간다고 치면은 요게 마이너스 kbt n을 이렇게 쓰고 지금 보면은 저 n분의 n-1이라는 게 이 결국에는 1 마이너스 n분의 1이니까 저 1에 해당되는 거는 다시 로그 속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더하기 오더 오브 n분의 1. 그러니까 n분의 1에 비례하는 뭐 저런 작아지는 항이 저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넘긴 거예요. 이렇게 넘긴 거. 그래서 이게 프리 바운더리 컨디션일 때죠.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이면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이면 프리 에너지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로그의 2배 하이퍼볼릭 코사인 K의 n승 더하기 2배 하이퍼볼릭 사인 K의 n승 이렇게 쓰겠죠. 자, 요거를 일부러 요렇게 쓸 건데 2배 하이퍼볼릭 코사인 K를 n승을 빼고 1 더하기 요렇게 쓸 겁니다.
요렇게 쓸 수 있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K의 n승 저걸 밖으로 그냥 뺀 거예요. 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거는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되고,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K가 0보다 크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n이 무한대가 되면 얘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n이 잘 안 보이네. n이 무한대가 되면 저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피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kt의 n의 로그의 2배 하이퍼볼릭 코사인 k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피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도 이렇게 되고 프리 바운더리 컨디션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게 되는 거죠. 예상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저 바운더리 컨디션의 효과는 n이 커질수록 큰 의미가 없게 된다. 딱 2개의 사이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남은 얘기가 트랜스포 매트릭스라는 중요한 얘기인데 1차원 문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1차원 문제를 할 때 1차원 이직 모델의 핵심이 요거였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H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SI J의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 저 J항 저게 인피니트 레인지일 때는 오히려 뭐 전체 제곱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 괜찮았다고 했었는데 1차원이면 또 이게 간단하게 SI랑 SI 더하기 1이 돼서 저게 i가 1부터 n-1까지로 하면은 프리 바운더리 컨디션 저게 i를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s의 n 플러스 1을 다시 sn으로 바꾸면 피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전부 이제 h가 0인 경우에 각종 기술을 썼는데 h가 0이 아니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 못 씁니다. 소위 애드혹 메서드라고 했던 거 못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h가 0이 아닌 경우라도 저걸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할 때 중요하게 등장하는 기술이 소위 트랜스포 매트릭스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뭘 생각하냐 PBC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이라서 S의 n 플러스 1이 다시 S의 1이 되는 요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 i가 1부터 n까지로 저 두 가지 썸이 전부 다 1부터 n까지로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PBC라서 가능한 게 될 거고. 그러면 파티션 펑션은 h라고 k라고 쓰는데 이거 잊어버렸을까봐 h는 베타 곱하기 대문자 h를 저렇게 썼고 k는 베타 곱하기 j를 k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거나 아마 사실 스핀 서밋 모든 스핀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서밋은 똑같은데 일단 트레이스라고 간단하게 쓰고요. 그럼 지수함수에 이제 소문자 h에 s에 대한 모든 썸 더하기 대문자 k에 si 플러스 1 요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예전에 소위 애드혹 메서드는 요거를 이제 에타라고 새롭게 정의하거나 해가지고 문제를 좀 쉽게 풀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 싱글 썸과 더블 썸이 다 있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트레이스라는 거를 다시 정직하게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S1에 대한 썸부터 쭉 해서 SN에 대한 썸까지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묘하게 이렇게 쓰는데 왜 이렇게 쓰나 싶을 텐데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S1부터 쭉 다 더하는 거고 요거는
S1, S2 더하기 S2, S3 쭉 더해서 Sn, S1까지 이렇게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묘하게 이렇게 쓰는데 지수함수에 2분의 h라고 일부러 쓰고요. S1 더하기 S2 그리고 여기다 더하기 K의 S1, S2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처음에 보기에는 저 뒤에 건 제대로 썼는데 앞에 걸 왜 저렇게 쓰냐라고 할 텐데 요게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끝까지 보시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2분의 H에 S2 더하기 S3 더하기 K에 S2 곱하기 S3 이렇게 해서 쭉 다 곱한 다음에 2분의 H에 Sn 더하기 S1 더하기 K에 Sn, S1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곱해진 거는 뭐 다 그대로 쓴 거니까 뭐 이해할 텐데 요거 잘 보면 지금 요렇게 쓴 거를 이거를 전부 S1을 2분의 1 S1 더하기 2분의 1 S1 이렇게 쓰고 이것도 2분의 1 S2 더하기 2분의 1 S2로 쓴 다음에 저거를 따로따로 그냥 절반씩 요렇게 여기 집어넣은 것 뿐이 저 계산하면 어차피 다 S1부터 Sn까지 합이랑 똑같은데 지금 S2가 여기서 2분의 S2가 있고 여기서 2분의 S2가 있으니까 합쳐지면 그냥 S2가 되고 S3도 그 다음에 또 처리될 거고 한데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처리가 안 되는데 이건 마지막에 또 이게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쭉 돌아오면서 그래서 이게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 편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씁니다. 뭐 전혀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일부러 약간 어렵게 쓴 것 같긴 한데 뭐 이거는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뭐 그냥 반씩 쪼개서 다시 이렇게 다 쪼개놓은 것 뿐이니까. 근데 저 꼴을 보면 조금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여기에서의 모든 항이 어떤 꼴을 하고 있냐면 그래서 요거를 좀 일반적으로 쓰면은 모든 항이 지수함수의 2분의 h에다가 si 더하기 si 플러스 1 더하기 k에 si 플러스 1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항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한 거 곱하기 2분의 h 더하기 곱한 거 곱하기 k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대칭적이라서 뭐 규칙을 좀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잘 보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렇게 쓰는데 t라고 쓰고요. t에 s i 플러스 1을 요렇게 쓰겠습니다. 2분의 h에 si 더하기 이렇게 여기 si 플러스 1 보면은 지금 저 가능한 게 si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 가능하고 si 플러스 1도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 가능하죠. 저 경우의 수가 총 4가지예요. 이게 말하자면 요게 가능한 게 t에 1, 1이 있을 수가 있고 t에 1, 마이너스 1이 있을 수가 있고 t에 마이너스 1, 1이 있을 수가 있고 t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총 4가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저 t를 보통 텐서를 이렇게 쓰긴 하는데 행렬로 저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늘어놓을 수 있어요. t11, t1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행렬 정의하는 건 우리 마음이니까 저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저 네 가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저 지수함수 속의 팩터를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로 써봅시다. 그러면 저게 둘 다 1이면 지수함수에 둘 다 1이니까 2분의 h 더하기 k가 되죠. si가 플러스 1이고 si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면 저 앞에 거는 h랑 결합된 h랑 곱해지는 저 항은 0이에요. 두 개가 다른 부호니까. 그럼 뭐만 남냐? 지수함수에 마이너스 k승만 남습니다. 아, 이게 2분의 h가 아니죠. 예, 실수했습니다. h예요, 그냥. 예.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죠. 예. 하다 보니 1 더하기 1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당연히 저렇게, 2배가 되니까 저렇게, h가 됩니다. 대칭적으로 이거 이렇게 되고, 여기는 지금 둘 다 마이너스니까 더해지는 거는 마이너스 h고요. 곱해지는 거는 플러스 k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행렬을 트랜스퍼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T라고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걸 또 왜 또 아까 뭐 허버드 스트라토노미트 트랜스포메이션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걸 왜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요렇게 쓰면은 좀 편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까 파티션 펑션을 HK라고 해서 쓰는데 요게 S1부터 SN까지 전부 다 더하는 건데 지금 저거 잘 보시면 지금 이거 하나하나가 요 트랜스퍼 매트릭스의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S1과 S2에 대한 트랜스퍼 매트릭스 성분, 요거는 S2랑 S3에 대한 트랜스퍼 매트릭스 성분 쭉 되죠. 그래서 이거는 다 요 트랜스퍼 매트릭스의 성분들을 전부 이렇게 S1, S2, S2, S3 쭉 다 곱해놓은 형태입니다. SN, S1까지 이렇게 다 트랜스퍼 매트릭스를 곱해놓은 형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렬을 곱하는 공식을 생각해 보면 내적으로 보통 이렇게 쓰진 않는데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이게 우리가 행렬 계산할 거라면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역자 그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공식적으로 나타내면 저 A라는 행렬이 B라는 행렬과 C라는 행렬의 곱으로 나타낸다는 건 저게 IJ 성분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K에 대해서 더하는 건데 BIK에 CKJ 저겁니다. 우리가 지금 습관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 뭐 옛날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저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저 K에 대한 썸으로 저 가운데 게 공유되는 거죠. 그러면 저게 알고 보면 뭐가 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러면 요거에 의하면 요 공식에 따르면 요 S2에 대해서 요렇게 계산하는 게 정확히 뭐냐 하면 저게 S1, S2랑 요런 행렬과 요런 행렬을 곱한 거에 S1, S3 성분이
근데 제가 지금 저거를 S1, S2, S2, S3라고 다 구분해서 썼는데 어차피 모든 성분에 대해서, 모든 스핀 인덱스에 대해서 이 행렬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냥 요 T라는 행렬을 제곱한 거, 왜냐하면 저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T라는 행렬을 제곱한 거에 S1, S3 성분이. 이제 그럼 대충 어디로 갈지 알겠죠? 지금 S2에 대해서 했을 때 이거고, 이렇게 한 다음 S3에 대해서 하면 이게 여기 있는 서메이션 인덱스가 하나하나 없어지면서 행렬이 주르륵 곱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건 여러분이 잘 따져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쭉 가냐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중간에 저 서메이션이 주르륵 없어짐으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저거를 S2도 이렇게 해서 없어지고 S3 없애면 이제 결국에 T의 3승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어떤 일이 벌일지 생각해보면, 이게 S3를 처리하고 나면 T의 3승에 S1과 S5 성분이 남고요. 한 번 더 처리하면 T의 4승에 S1과 S5 성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쭈루룩 다 없어지고요. 결국에 남는 건 뭐냐? 남는 건 S1에 대해서 T의 N승을 한 거에 S1과 SN 플러스 1 성분인데, 이게 사실은 SNN입니다. 왜냐면 마지막까지 저 SN까지 전부 없앤 다음에 요게 남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요게 S2 처리하면 이게 됐고 S3 처리하면 이게 됐고, 이 승수가 하나씩 늘어나죠. 그래서 S2부터 SN까지 전부 처리를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2를 처리했을 때 2가 남았고 3을 처리했을 때 3이 남고 했으니까 쭉 전개해 보면 N까지 없애면 T N승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피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 썼을 때의 장점인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T의 N승을 한 행렬에 S11, S11 성분. 저거는 뭐냐? 여기서 대각 성분이죠. 두 개가 같은 거. 대각 성분을 전부 더하는 거. 요게 정확히 소위 이게 트레이스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T의 N승의 트레이스를 취하면 파티션 펑션이 됩니다. 갑자기 되게 간단해 보이는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잘 됐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에다가 요 행렬 넣은 다음에 저가 N승 해가지고 대각선분 더하면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죠? 이거 N승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N승을 뭐 요즘같이 컴퓨팅 파워가 좋을 때는 진짜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요 트레이스라는 거의 성질을 잘 알면 사실은 직접 저 N승 계산 안 해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질이 있냐 하면, 선형대수, 이런 거 하려고 선형대수 배운 건데, 어떤 행렬의 트레이스는 물론 대각선을 전부 다 더한 건데,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 이 뭐가 알려져 있냐, 저 트레이스는 저 행렬에 아이겐밸류를 전부 더한 거랑 똑같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아이겐밸류스 오브 A 행렬의 아이겐밸류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 T의 N승을 한 저 행렬에 아이겐밸류들을 전부 더하면 되는데, 아이겐밸류들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2차원 행렬일 거라서 두 개를 더하면 돼요. 그래서 요 Tn에 대한 행렬,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람다 n의 1, 람다 n의 2라고 쓰면은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알려져 있는 게 어떤 행렬의 아이겐밸류가 람다 1, 람다 2면 요거를 n승한 거의 아이겐밸류가 람다 1 제곱, 람다 2 제곱인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증명까지는 아니고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아이겐밸류가 이거잖아요. A라는 행렬에 V라는 벡터를 곱하면 람다 1, V1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제곱하면은 당연히 람다 1에다가 AV 이건데 요게 다시 람다 1의 이거니까 당연히 람다 1 제곱에 VN이 되, VN 1이죠. 예.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어떤 행렬의 n승한 거의 아이겐밸류는 그 아이겐밸류들의 n승입니다. 예,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 트랜스포 매트릭스의 n승의 트레이스는 트랜스포 매트릭스를 n승한 거의 아이겐밸류들의 합인데 저 트랜스포 매트릭스 n승한 거의 아이겐밸류는 그냥 저 트랜스포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의 n승 더하기 두 번째 아이겐밸류의 n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거를 전부 n번 곱해가지고 대각선 성분 전부 더하는 짓을 전혀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거 하나에 아이겐밸류 구한 다음에 그 아이겐밸류들 n승 해가지고 더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처음 봤을 때 이런 걸 어떻게 생각했지라고 생각해요. 교과서에 조금 보충 설명들이 나와요. 예, 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뭐 similarity transformation까지 가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고 이거는 트레이스가 왜 아이겐밸류 썸이랑 같은지에 대한 증명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뭐 기초적인 선형대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계산하기 전에 먼저 이걸 얘기하고 가는 게 좀 특이하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요 파티션 펑션이 HK로 되어 있는 파티션 펑션이 람다 1의 n승 더하기 람다 2의 n승인데 이 경우도 예를 들어서 소위 더모다이내믹 리밋을 취해서 n이 굉장히 크다고 할 때 이런 때 흔히 요 표현 쓰죠. without loss of generality. 그 람다 1이 람다 2보다 만약에 크다면 람다 1이 람다 2보다 일반적으로 크다면 이게 왜 without loss of generality 하면 저게 람다 2가 크면은 그 이름 바꿔서 부르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람다 1의 n승 묶어서 람다 1분의 람다 2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저게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저 뒤에 항이 무시될 수 있으니까 람다 1의 n승이 사실상 도미넌트한 항이다. 이제 이런 걸 만들려고 이제 저렇게 미리 작업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따지면 이거를 대충 람다 1의 n승을 하고 이거를 1 더하기 오더 오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때 알파가 뭐 로그에 이렇게 되고 뭐 이거 바뀌죠 이제 여기는 아마 마이너스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일단 계산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저 헬레모츠 프리 에너지 덴시티 n으로 나눴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kbt의 로그의 람다 1이 되죠. 왜냐하면 원래는 람다 1의 n승인데 로그 때문에 밖으로 나갔는데 n을 나눴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 1만 계산하면 전부 다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람다 1 계산해보자. 이거는 이거는 사실 학부 수준이죠. 요 행렬의 아이겐밸류 구해라. 이거 스탠다드한 문제니까. 저거 할 때 이렇게 하죠.
이거 참고로 그리고 요 크기 비교할 때 저 크기를 비교할 수 있으면 둘 다 리얼이면 좋은데 다행히 요 행렬이 시메트릭 매트릭스입니다. 역시 선형대수 때 배운 바에 따르면 저런 시메트릭 매트릭스 대칭 행렬은 아이겐밸류들이 전부 리얼 넘버인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그냥 리얼 넘버라고 생각하고 크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늘 이렇게 쓰죠. 마이너스 람다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디터미넌트에서 0 놓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산해 보면 빼기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더하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거 두 개 곱한 거 빼기 그러니까 대각선에 있는 저 항들 곱한 거 빼기 대각선 아닌 거 두 개 곱한 거니까 저게 이렇게 됩니다. 요게 0이 돼야 돼요. 여기 람다 붙고 이렇게 됩니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니까 그 전에 그리고 요거를 미리 요거를 묶은 다음에 2배 하이퍼볼릭 코사인이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축약해서 쓸 수 있고요. 저 뒤에 것도 하이퍼볼릭 사인으로 묶으면 좋은데 그 전에 저거는 저렇게 놔두는 게 조금 더 좋아서 일단 놔두고 보면은 그런 학교 때 배운 그대 공식에 따라서 계산해주면 이거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H 저 중학교 때 배운 게 저 가운데 저게 2배가 돼 있으면 이제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니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렇게 되죠. 이거를 요게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 이렇게 되죠. 참고로 요거를 1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거 착각하기 좋은 건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삼각함수에서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하는 게 1이지만 저 하이퍼볼릭 저 세상에서는 저게 코사인 제곱 빼기 하이퍼볼릭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빼기 하이퍼볼릭 사인을 해야 이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되는 건데 저게 저렇게 돼서 요런 거 없어지고 해서 처리를 잘 해주면 여기 뭐가 남냐 하면 2배 2K에 하이퍼볼릭 사인에다가 제곱한 거 더하기 요게 남습니다. 앞으로 빼주면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루트 안에 있는 게 이거에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계산해주면 람다는 A가 되고 1, 2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왠지 이게 밖으로 나가서 아마 요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노트에 제가 잘못 써놓은 것 같은데 저게 맞네요. 노트는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요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용하면 여기서부터는 정확하게 계산했으니까 이런 거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문자 K를 이렇게 쓰는 거니까 다시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다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상전이가 가능하냐? 1차원은 사실 상전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게 핵심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차근차근 보면은 일단 t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함수들, 하이퍼블릭 코사인이든 하이퍼블릭 사인이든 뭐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뭐 루트 취하는 거든 전부 다 전혀 미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 에너지가 n을 무한대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 에너지에 문제가 전혀 안 생기고 싱귤라리티가 전혀 없기 때문에 t가 0보다 큰 데는 상전이가 전혀 없다라는 거랑 일치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디제너레이트 되는 게 있으면 조금은 미묘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다만 여기서 요렇게 쓰기 핵심이 되는데, 선형대수 얘기가 조금 더 나와요. 교과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디제너레이트 될 조건이 뭐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수학적인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다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온도가 0보다 큰 데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온도가 0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같은 얘기죠. 온도가 0으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베타 곱하기 J인 이거 이제 무한대로 갈 테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T가 만약에 0이거나 또는 K가 무한대로 가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싱귤러한 비헤비어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지금 t가 0으로 간다면 그 말은 이게 무한대로 간다는 거고, 그 말은 얘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때 람다 1은 지금 람다 1이 중요하니까 람다 1만 보면은 요게 요렇게 되고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h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플러스만 보겠습니다. 람다 1이니까 지금 저 요항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딱 밝혀지는데, 요게 없어지면 지금 뭐가 남냐면 얘만 남죠. 얘는 불길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절대값이죠. 예. 요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건 중요한 거니까 따로 떼서 요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요항이 h가 0보다 큰 데서는 요게 2분의 1에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빼기 이거니까. 요게 그러면 요것만 남죠. 없어지니까 이게. h가 0보다 작으면 2분의 1에 부호 바뀌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없어지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h가 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람다 1은 k는 그대로 있는데 더하기 h의 절대값이 온 게 됩니다. 그러면 프리 에너지는 마이너스 nkbt의 로그의 이거니까 k 더하기 5개 남습니다.
그러면 K는 베타 곱하기 J였고 H는 베타 곱하기 대문자 H였으니까 뭐가 남냐? F는 마이너스 N에다가 J 더하기 외부 자기장의 절대값이 됩니다. 그러면 마그네티제이션이 요렇게 정의가 되니까 당장 뭔가 이상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게 NJ는 어차피 미분하면 없어지는 건데 저 묘한 절대값이 드디어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데 저게 저 절대값 함수가 딱 요렇게 생겨서 문제 일으키는 그 함수잖아요. 저게 뭐 기울어지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게 h가 0보다 크면은 그냥 h니까 요 값이 1입니다. 부호 따져주면 그렇게 돼요. n 없어지고 뭐 부호 따지니까. 근데 h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h에 대해서 m을 계산하면 만약에 t가 0이라면 절대 0도에서는 h가 조금이라도 0보다 크면 1이 되고요. 조금이라도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갑자기 점프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말로만 뭐 t가 0으로 갈 때 뭐 상전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진짜로 저렇게 딱 돼버립니다. 점프가 일어나죠. 저거는 심지어 마그네티제이션이 무슨 뭐 미분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금 불연속이 돼버리죠. 굉장히 급격한 소위 디스컨티뉴어스 트랜지션, 소위 1차 상전이 또는 불연속 상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t가 0이면 진짜로 이렇게 불연속 상전이가 벌어지는데 이게 왜 생겼냐? 이 모든 거의 원흉은 당연히 절대값 기호에서 온 건데 저게 t가 0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저 절대값 기호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요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저 지수함수에 있는 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항이 저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저 절대값 기호가 씌워지는지 아니면 미분이 가능한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입실론이 아무리 작아도 0이 아니라면은 요거는 언제나 h가 0에서 에너지하기 때문에 상전이가 없는데 t가 0이 되는 순간에 요게 사라지면서 딱 요게 절대값 기호로 바뀌면서 이상한 상전이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전력학적인 그런 뭐 서머다이내믹 프로퍼티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외부 자기장을 없앨 때 아까는 온도를 0으로 보내버렸는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이 솔루션은 그대로 가져와야겠죠.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보고 있어요. 아까 t가 무한대로 t가 0으로 가는 즉 k가 무한대로 가는 데서 좀 당장 문제가 생겼는데 일단 만약에 h가 0이 되는 즉 외부 자기장이 없다고 치면 h가 0이면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1이 되고 하이퍼볼릭 사인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람다 1은 1 더하기 요거죠. 저거 루트 취하니까 저거는 없어지고
이거는 예상대로 요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1차원 인증 모델 할 때 제일 처음에 애드혹 메소드로 계산했던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게 파티션 펑션이 이거의 n승이었으니까 이 2배의 하이퍼블릭 코사인 k의 n승 나오는 거 이거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람을 괴롭히려면 이제 트랜스포 매트릭스를 먼저 한 다음에 저거 해도 되는데 이 교과서는 그래도 차근차근 트랜스포 매트릭스 같은 거 안 쓰고 먼저 계산할 수 있는 거 알려준 거죠. 저 내부 자기장용일 때. 그래서 우리가 전에 했던 거 다시 컨펌 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프리 에너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kBT n에 뭐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로그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1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k를 뭐 베타 j라고 쓸 수 있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k 자체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이제 요게 도미넌트 하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 에너지 덴시티 이렇게 정의된 게 t가 0으로 가서 또는 k가 무한대로 간 리밋에서는 앞에 것만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j가 되고요. 그냥 베타랑 k비트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t가 무한대가 되면 즉 k가 0으로 가면 저렇게 되면 k는 무시할 수 있으니까 요게 없어지고 k가 0으로 가니까 이게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kbt의 로그 2가 됩니다. 그냥. 그래서 보시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리 에너지의 이미지랑 딱 맞아요.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헬무츠 프리 에너지를 옛날에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죠. 헬무츠 프리 에너지는 에너지 빼기 온도 곱하기 엔트로피다라고 배웠는데 저게 t가 0으로 가면 그 에너지 항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 항인 마이너스 j가 튀어나온 거고 t가 무한대로 갈 때는 에너지는 별로 안 중요하고 온도 곱하기 엔트로피가 나온다고 했죠. 마이너스에. 그래서 마이너스 온도 곱하기 kb 로그 2라는 엔트로피 항이 딱 나오게 된 겁니다. 원래는 2의 n승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f를 계산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t 곱하기 kb의 로그의 2의 n승이 돼야 되는데 요게 돼야 되는데 온도가 무한대로 가면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가 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의 확률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정확히 모든 가능한 경우에서 로그 취한 이 볼츠만 엔트로피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까지 컨펌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늘 계산하는 거 인터널 에너지 요거는 파티션 펑션 계산하면 이렇게 로그 취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저게 마이너스 n에다가 베타에 대한 것들을 저렇게 미분해서 하는 것들인데 저게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요게 마이너스 n j 마이너스 베타분의 n에다가 로그의 요거인 거죠. 이렇게 계산해 놓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타랑 관계 있는 게 지금 이거는 뭐 어차피 파티션 펑션에서 계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맞네요. 예. 괜히 뭐 이것까지 안 가도 되는 게 어차피 파티션 펑션이 이건 그대로 놔둬. 지울 필요는 없으니까 어차피 지금 요게 파티션 펑션이니까 n 앞으로 나가고 하이퍼볼릭 탄젠트에 베타 j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그냥 쓴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스페시픽 힛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미분할 수 있고 이거는 제가 좀 얘기하지만 이거를 한 다음에 베타로 미분하는 게 좀 편할 수 있죠. 그래서 미분하면 계산 잘해주면 KBT의 제곱에 NJ 제곱에 하이퍼볼릭 시컨트 KB분의 1에 뭐 J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익숙한 함수인데 이거는 좀 모양이 좀 묘하게 생겼습니다. 저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 숏키 어노멀리라는 게 있는데 고체 물리에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이 더 잘 알 수 있는데 저게 뭐냐면 스페시픽 힛이 갑자기 어떤 특정 온도 같은 데서 피크가 나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크가 나온 이유가 뭐 이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마그네틱 시스템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고 그래서 연력학적인 양들을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뭐 마그네티제이션 같은 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티제이션은 지금까지 늘 계산했던 것처럼 프리 에너지를 저렇게 외부 자기장으로 편미분한 다음에 n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h에 디펜드 하는지를 잘 따져가지고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뭐 지수함수에 마이너스 4k 이런 거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이거를 이제 적당히 오메가 제곱이라고 치환해가지고 이렇게 쓰고요. 요게 뭐 요런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방향으로 있었던 스핀 중에 하나가 이 가운데 게 뒤집히면은 1차원 시스템으로 하고 있으니까 1차원 시스템에서 요거 스핀 하나가 뒤집히면 에너지에는 2배만큼 영향을 주겠죠. 양쪽으로 다 이렇게 걸고 넘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이 확률 차이가 렐러티브 프로버빌리티에 그런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이거를 할 때 이제 H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를 지금 대문자 H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 소문자 H로 바꾸려면 상수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은 쭉 계산해주면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H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H에 대해서 써주면 이렇게 쭉 계산이 돼서 복잡하긴 한데 제가 다 써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뭐랑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아까 저희가 온도가 0도일 때 저렇게 급격하게 된다고 했는데 0도가 아니면 요거 특히 저 오메가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저런 싱귤라리티가 없습니다. 저 오메가가 없다고 생각하면 저게 0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정확히 하이퍼블릭 사인 나누기 하이퍼블릭 사인의 절대값이니까 저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요 계단형으로 가는 게 나오는데 저게 온도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오메가가 그 싱귤라리티를 없애버림으로써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죠. 저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저게 사실은 상전이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기억하면 좋은 거는 어쨌든 1차원 이직 모델은 상전이가 없다는 게 기본인데 다만
파라미터를 무리하게라는 표현을 썼는데, 파라미터를 무리하게 절대 용도로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짓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상정이가 생기는데, 그거는 너무 좀 반칙 같은,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 자체를 극한으로 보냈으니까 생기는 약간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서세터빌리티나 이런 것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되고, 요 중에서 특히 퀴리스 로라고 불리는 서세터빌리티가 t분의 1에 비례하게 된다는 거, 이거를 온도가 무한대로 갈 때 항상 그 소위 룰 오브 썸이 그거죠. 이런 시스템에서 온도를 무한대로 보내면 클래시컬 리밋으로 가고, 온도를 0도로 보내면 퀀텀 리밋으로 가죠. 그래서 클래시컬 리밋으로 보내면 퀴리스로, 이게 서스터빌리티가 온도분의 1에 비례하게 되는 퀴리스로를 리커버하게 된다라는 거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0도로 갈 땐 늘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익스포넨셜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거 잘 따져줘야 되는데, 맨날 부호나 그런 것 때문에 분자 분모에 있는지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맨날 헷갈리는데, 저게 온도가 지수함수 속의 분모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0으로 가면은 이거 자체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무한대승이라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다이버전스를 보이게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서스터빌리티가 굉장히 이렇게 급격하게 발산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